policing or not counting gang violence. Great.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죽음이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대낮에 3천여 명이 지켜보는 공개 토론 도중 총격을 받았고 당시 상황이 SNS를 통해 고스란히 전파되면서 충격의 강도가 더욱 컸는데요. 찰리 커크 하면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낯선 이름이지만 미국, 특히 보수 진영에 미치는 그의 영향력은 웬만한 거물 정치인 못지 않았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죽음 이후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진 듯한데요. 그 일례가 바로 앞서 보신 영상입니다. 영상에 나온 공화당 소속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거물이지만 고인이 된 오랜 친구를 모욕하는 욕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손수 페인트 칠을 욕설을 가리고 SNS에 당시 상황을 올렸습니다. 좌파 대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애도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Charlie Kirk, someone who I strongly disagreed with on almost every issue, but who was clearly a very smart and effective communicator and organizer, and someone unafraid to get out into the world and engage the public. 찰리 커크의 죽음을 애도한 건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간인에게 주는 최고의 상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찰리 커크에게 주기로 한 데 이어 전국 공공건물에 조기 개양을 지시했고 21일 애리조나주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15일 아예 찰리 커크가 하던 팟캐스트 쇼를 자신의 집무실에서 무려 2시간 동안 대신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11일에는 9.11 테러 기념식 참석을 취소하고 커크의 시신을 자신의 전용기에 직접 싣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커크의 죽음을 아예 국가적 참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요. 대체 찰리 커크가 어떤 인물이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찰리 커크는 미국 청년 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립니다.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나거나 스펙이 빵빵한 것도 아니었지만 불과 18살이었던 2012년 터닝포인트 USA라는 보수단체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최대 청년 보수 조직으로 키워냈는데요. 젊은 지지층을 끌어모아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도 큰 힘을 보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쯤에서 주목할 게 그가 유명세를 얻은 방식입니다. 커크는 청년층, 특히 진보 성향의 대학생들과 캠퍼스에서 1대1 토론을 벌이고 이를 온라인에 고스란히 공개하는 방식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You should at least acknowledge the racism that happens around you. Okay, well, yeah, if an individual act of racism happens... That is just taking accountability for what happens around you. Hold on a second. First of all, I don't have to be accountability for a whole race, do I? Why do I have to be accountable for the white race?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forever has been a mix of culture. I don't really know like where you can point to a time in the U.S. history that hasn't included immigrants in its culture. Again, from the 1920s and 1960s, we had very little immigration in this country, nearly 40 years. In fact, that is what largely led to us becoming a world superpower in the 1950s. We had the Bracero program back then, where we brought in tons of laborers from Mexico to the United States to work in agricultural, and that's how we fed the United States. So I really don't think that you can say that. It was very limited in scope versus what we see today. 그의 도발적인 공개 토론은 적과 팬을 동시에 양산했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생각 없는 젊은 좌파들을 논리로 깨부순다고 환호한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제물로 삼아 혐오를 퍼뜨린다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특히 그가 반이민 정책, 총기 옹호, 낙태 반대 등의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미국 인권 신장에 큰 역할을 한 민권법을 실수라고 하는 등 여러 극단적 발언을 꾸준히 해온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는데요. Prowling blacks go around for fun to go target white people. That's a fact. 이 때문에 인종 성차별적인 주장을 확대 재생산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토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So what's your goal in all this? We record all of it so that we put on the internet so people can see these ideas collide. When people stop talking, that's when you get violence. That's when civil war happens. Because you start to think the other side is so evil and they lose their humanity. 그리고 공개된 토론회장에서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그가 토론 투어를 벌이던 대학교 캠퍼스였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보라는 문구 아래서 첨예한 이슈로 토론을 벌이다. Do you know how many mass shooters there have been in America over the last 10 years? Counting or not counting gang violence? Great. 이 말을 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겁니다. 커크의 죽음 이후 사건 배경과 관련해 많이 나온 말 중 하나가 바로 정치적 폭력입니다. 검거된 범인이 커크에 반감을 품어왔다는 점이 알려지며 이번 사건이 반대 진영의 목소리를 폭력적 수단으로 제거하려는 정치 폭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진짜 우려스러운 건 이런 정치 폭력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메릴랜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적 동기의 공격은 약 15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거의 2배에 달했습니다. 197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대상은 보수,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6월 미네소타 주의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총격으로 사망했고 앞서 4월에는 민주당 대권주자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 관저에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작년 7월 펜실베니아주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정치 폭력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보는 정치적 양극화가 꼽힙니다. 상대 진영을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 파트너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보면서 물리적 폭력을 써서 반대 진영을 제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건데요. SNS와 알고리즘이 만들어내는 정보 편향과 가짜뉴스 등이 정치 양극화를 심하게 만든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치 폭력이 일상화되는 걸 우려합니다. If we are not careful, people will start believing that violence is the norm. 이 와중에 트럼프 정부는 좌파 진영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The problem we have is on the left. And when you look at the agitators, you look at the scum that speaks so badly of our country, the American flag burnings all over the place, that's the left, that's not the right. 그리고 이틀 뒤 트럼프 정부는 좌익 성향의 반파시즘, 반인종주의 운동인 안티파를 국내 테러 단체로 지정했고 백악관 핵심 인사는 정부 자원을 총동원해 정치 폭력을 지원하거나 조장하는 단체를 찾아내 해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이 특정 단체와 연관됐다는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지도부나 위계 구조가 없는 이념운동인 안티파를 테러 단체로까지 지정하면서 좌파 진영을 향해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한 건데요. Labeling Antifa as a terrorist organization could conceivably allow the administration to target anyone on the left, anyone who dissents, anyone who protests. 이를 두고 당장 미국 안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정치 폭력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30여 개 자선단체들은 17일 성명을 내 단체의 활동을 정치 폭력으로 몰아가며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커크의 죽음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글을 남긴 교사, 공무원, 정치평론가 등이 줄줄이 해고되는 사례가 나왔고 유명 토크쇼 진행자는 커크의 죽음을 소재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마가를 비판했다가 프로그램이 무기한 중단되는 대가를 치르게 됐습니다. 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단속 대상이 됐는데요. 미 국무장관은 정치적 암살에 동조하는 외국인은 추방하고 비자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공화당 안에서도 이번 사태가 또 다른 정치 폭력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Words are not violence. Violence is violence. And there is one person responsible for what happened here. And that person is now in custody and will be charged soon and will be held accountable. 이번 사건으로 미국 내 혐오와 분노의 정치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